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시간은 늘 빠르게 흘러갑니다. 장애 정책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3일째 들어섰습니다. 여러분 편히 주무셨나요? 네, 다행입니다. 일찍부터 함께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 패럴림픽 무브먼트로 물들이다라는 슬로건으로 지난 2018 평창 패럴림픽 올림픽에 이어서 계속해서 2022 평창 장애 포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는 함께 배우고 나란히 뛰기 위한 우리의 변화라는 주제로 더욱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랩업 세션이 되겠는데요. 오늘 랩업 세션은 강원대학교 전동일 교수님께서 직접 진행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러면 전동일 교수님께 마이크 넘겨드리겠습니다. 진행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동일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지금까지 다뤘던 내용들을 정리하고 향후에 다뤄야 될 과제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먼저 패널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옆에 계시는 전국장애인체벌연대 권달주 대표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영남대학교 특수체육교육학과 윤성민 교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도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정식 회장님이십니다. 진행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좀 자유롭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3일간 동안에 많은 내용들이 이제 오갔고 중요한 이슈들이 있는데요. 먼저 기조 토론이나 아니면 분인 토론에서 다뤘던 내용 중에서 좀 인상 깊었던 내용이나 아니면 2022 평창 장애 포럼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해보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사회 보시는 선생님, 교수님이 아까 전국 장애인 철폐연대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입니다. 사람들이 그 부분을 굉장히 좀 빼고 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차별을 철폐하고자 하는 만들어지는 단체 연대 조직인데요. 이런 것들을 한번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2박 3일 동안 우리 평창 장애 포럼이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지금 온 오프로 많이 지금 참여했는데 저는 이 평창 장애 포럼을 이렇게 쭉 지켜보면서 처음에 할 때와 또 이게 오늘 이번에 4번째인데 이렇게 많이 성장했구나 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느끼면서 일단은 평창 포럼 우리 주최 측에 감사드리고 또 많은 연사로 참여해 주신 분들께도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보면은 또 이렇게 이 한 무대를 만들고 꾸미기 위해서 주변에서 열심히 일해 주신 우리 수화통역사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고 실무진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번 평창 장애 포럼에서 여러 가지 한 4꼭지 정도 이렇게 이런 분업 세션들이 만들어졌는데 교육권도 있었고 또 장애인 노동권 또 우리 유엔 권리 협약 또 이동권 같은 것들이 많이 다뤄졌습니다. 아마 한 년마다 연속적으로 많이 다뤄진 이동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는 이 장애인 운동 하면서 한 12, 13년 정도 이렇게 해보면서 처음에는 왜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생각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그 장애 운동을 하면서 그동안에 내가 몰랐던 것을 너무도 많이 느꼈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 사회에서 차별과 배제 속에 장애인들이 살아왔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한 예로 지금 저도 이렇게 여기는 저는 이제 아까 자가 운전해서 여기는 왔습니다. 한데 지역에서 이제 차가 고장 나거나 없을 경우 이렇게 이동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점을 많이 겪다 보니까 이게 꼭 나 혼자만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운동을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모두 대한민국의 모두 약자들, 이동의 약자들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편리성을 갖겠구나, 그런 생각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언론에서 여러분들도 많이 아마 보아왔을 겁니다. 오이도에서 장애인 이동하다 리프트 타다가 떨어져서 이렇게 돌아가신 사건, 그 이후로 굉장히 대한민국에 아마 이동권이라는 투쟁하면서 아마 사전에도 없던 이동권 단어가 사전에 만들어지고 했습니다. 참 그럴 때마다 우리가 지하철 철로에 내려가서 쇠사슬로 묶고 왜 우리가 지하철을 장애인들은 못 타야 되는가? 엘리베이터만 있으면 탈 수 있는데 그 엘리베이터 투쟁 운동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많은 시민들께 욕도 먹었습니다. 말 그대로 장애인들이 집에다 처박혀 있지 싸돌아다닌다는. 그러면서 각 역사에 만들어진 엘리베이터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누가 이용하고 있습니까? 저는 장애인보다도 오히려 그때 그렇게 험한 욕을 했던 우리 노인분들, 또 이런 분들이 더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동권 투쟁하면서 나 혼자 특혜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하나 개선됨으로써 대한민국의 모든 이동 약자들이 함께 수혜를 볼 수 있구나, 그런 것을 느꼈고, 그러면서 저상버스, 또 교통약자 이동 편의 차량, 우리 리프트 차량이라고 하죠. 이런 차량들을 만들 때 각 지자체와 또 국토교통부와 광역, 도와 이렇게 싸우면서 우리의 절실함을 얘기했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은 장애인들을 놓고 어떻게 보면은 탁구공 놀이 했다 생각합니다. 그때 생각해 보면은 참 국토부에 가면은, 교통부에 가면은 우리 업무가 아니고 이건 지자체의 권한이다. 그래서 다시 도에 가면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시장 군수가 한다. 그래서 시장 군수는 또 법과 제도가 없다, 이런 늘 핑계로 대고 장애인들을 어떻게 보면은 탁구공 놀이 하듯 그렇게 했던 제가 한 20년 동안은 그런 투쟁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저는 어제 이제 이동권 또 노동권 이렇게 교육권 분업들 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평창 포럼에서 많은 얘기들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게 과연 얘기도 끝나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이 실천되고 만들어지려면은 그런 것은 우리가 예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예산이 있어야만이 장애인 권리가 있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슬로건으로 22년도 우리가 아마 투쟁 목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평창 포럼이 끝나지만은 오늘 이 평창 포럼 내용을 가지고 각 지역에서는 이제는 하나씩 만들어가고 실천해 가야 되는 그런 것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뭐 여러 가지 탈시설 얘기도 있고 또 노동권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았고 해서 저는 오늘 다시 한번 평창 포럼 내용 논의의 시작점이 되길 바라고요.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안건 중에 저는 오늘 한번 영상을 하나 보고 싶습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 언론에 나왔던 지금 해화역에서 장애인들이 68일 동안 지하철 타기 운동을 하고 있고 그것은 단지 그 장애인들이 지하철만 타는 게 아니라 일단은 장애인들에 대한 그 정책이 예산 없이는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68일째 투쟁하는데 YTN에서 지금 서울교통공사가 장애인들에게 일반 시민들과 갈라치게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업무를 꾸미고 있는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오늘 그 영상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장애인 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 작성한 문건을 YTN 취재진이 확보했습니다. 이 대응 문건에는 지하철 시위를 벌이는 장애인 단체 약자 이미지로 인해서 공사 측이 여론전에서 불리하다며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내용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바쁜 출근길 지하철에 휠체어를 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이어지고 있는 장애인 단체 지하철 시위 모습입니다. 사회적 기본권인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가 이들에 대한 대응 지침을 만들어 전체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정식으로 공유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YTN이 입수한 서울교통공사 문건입니다. 제목은 사회적 약자와의 여론전. 첫 장부터 지피지기 백전불태, 즉 상대를 알아야 싸움에서 위태롭지 않다며 어떤 단체인지부터 알자고 강조합니다. 장애인이 사회적 약자란 인식 때문에 공사 측이 여론전에서 불리하다면서 문건 곳곳에 언더도그마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약자는 선하고 강자는 악하다는 의미인데 언론은 물론 대중도 여기에 경도돼 원칙과 절차가 유명무실해졌다고 비난합니다. 그 사례로 든 건 해화역 엘리베이터 가동 중지 사건입니다. 지난해 12월 서울교통공사는 장애인 단체가 해화역 시위를 예고하자 엘리베이터 운행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장애인 단체 불법 시위로 운행을 중단한다는 안내문을 붙였다가 시민들의 강한 항의를 받았고 결국 공사는 입장문을 내고 시민 불편을 줄이려는 목적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대응 문건에선 이를 장애인 단체 공격에 공사 측이 점수를 잃은 사례로 꼽았습니다. 앞으론 이 같은 빌미를 제공하지 말자면서 이동권 논의는 공사 측의 불리한 요소라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단정짓습니다. 이 문건이 공개되자 서울교통공사 측은 작성자인 직원 개인 의견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공사 차원에서 장애인 시위에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거나 내부 문건을 만든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이 작성한 건 맞고요. 일부러 저희가 언론 플레이를 하거나 시위에 대해서 나쁜 인식을 주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다거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서울교통공사의 장애인 대응 문건은 교통약자를 바라보는 공공기관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대화와 타협보단 싸워서 이길 상대로 상정하고 있는 만큼 논란이 가라앉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 이처럼 장애인 단체를 싸워서 이길 상대로 규정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세세한 전략까지 제시하고 이를 실행했습니다. YTN이 네, 저희들이 이렇게 20년 동안 이동권 투쟁했는데 결국 서울교통공사가 장애인들에게 이렇게
억압하고 탄압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 엘리베이터는 장애인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는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똥 싸는 애한테 나무라는 것을 빗대서 아무것도 먹이지 않고 목을 조이는 그런 이런 억압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아직도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은 장애인 정책은 진행형이고 그 완성형은 아직 너무 멀지 않나 느껴집니다. 저는 이런 평창 포럼에서 나왔던 것들이 제대로 좀 실행될 수 있도록 각 장애인 단체나 또 우리 학자 또 석학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여기서 제 인사 마치겠습니다. 예, 대표님께서는 장애인의 절박한 심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다음 장애 포럼에서 꼭 분임에서 모셔다가 이 이야기를 깊게 들었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윤성민 교수님 토론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랩업 세션 발표자 윤석민입니다. 저는 영남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에 재직 중이고요. 지난 2000년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 동계 패럴림픽 코치로 참가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의 랩업 세션 주제는 함께 배우고 나란히 뛰기 위한 우리의 변화로서 근본 2022 평창 장애 포럼의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 평창 장애 포럼의 슬로건은 Leave No One Behind, Color with Paralympic Movement, 즉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 그리고 패럴림픽 무브먼트로 물들이다입니다. 이에 따른 아젠다는 2018 평창 패럴림픽의 유산과 장애인 스포츠의 확산, 그리고 민관 협치를 통한 장애인 정책 개발입니다. 2018 평창 패럴림픽을 치른 우리 대한민국의 장애인 스포츠는 1988년 서울 하계 패럴림픽 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대학교에서는 특수체육 관련 학과가 개설되었고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장애인 참여 스포츠 행사들도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꾸준히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과 더불어 장애인 스포츠와 특수체육의 위상 또한 예전에 비해 많이 격상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떠나 아시아로 확대해보면 중국이 베이징 하계와 최근 동계 패럴림픽을 개최하였고 일본은 그보다 훨씬 이전 패럴림픽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도에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하계 스페셜 대회가 상하이에서 개최되었고 동계 스페셜 대회는 그보다 2년 앞서 일본 나가노에서 2005년에 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창의 2013년 동계 스페셜 올림픽 개최로 아시아에서 총 3번의 스페셜 올림픽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각 나라에서는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인식 변화와 시설 투자가 확충되었고 장애인 스포츠를 비롯한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과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변화와 발전이 널리 확산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와 같이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파워라고 할까요? 이러한 스포츠 참여를 통해 장애가 더 이상 장애가 아닌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큰 기회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2022 평창 장애인 포럼에서 다룬 주요 주제는 에이블테크의 활용, 장애인의 이동권, 노동권, 교육제도, 패럴림픽 레거시 등 한국 사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지고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세션을 구성하여 다양한 발표들로 풍성한 포럼을 구성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 일컫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거의 공상 과학 소설이나
영화에서 나오던 구절이나 장면들이 현실에서 실현되어지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죠. 컴퓨터 기술과 여러 전자매체들의 자동화, 인터넷의 발달에 의하여 초연결, 초지능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의 발달이 이루어지고 있고, 빅데이터, 로봇의 역할과 기능 확대, 클라우드의 상용화, 사물 인터넷, 증강현실, 가상현실 등으로 가상 물리 시스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학의 발달에 의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기술, 즉 에이블테크 개발이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점자 스마트워치를 비롯하여 전신마비 장애인의 뇌신호를 분석해 생각한 대로 움직일 수 있는 로봇옷, 웨일러블 장갑, 발음이 힘든 사람의 말을 번역하는 AI, 이러한 에이블테크의 발전은 장애인을 불편함에서 해방시켜주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일상에서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장애인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을 확장시켜 나갈 것입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보다는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착한 기술이 더욱 고도화되기를 바랍니다. 2001년 오이도역에서 안전장치 없는 리프트를 이용하던 장애인 노부모가 추락해 숨지는 참사가 발생한 이후 20여 년 동안 지하철 역사, 엘리베이터 설치, 저상버스 도입 등 관련 대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다수의 장애 당사자들은 갈 길은 여전히 멀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임기 내 저상버스 도입률 42%를 약속했지만 28%에 불과하고, 휠체어를 타고 탑승할 수 있는 장애인 전용 콜택시의 법정 기준보다 현재 800여 대나 부족해 평균 대기 시간이 48분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자체별로 운영 체계도 달라 서울의 장애인들이 수도권을 벗어나는 데만 9에서 10시간씩 걸리는 등 전국이 일일 생활권이라는 말은 장애인들에게 그림의 떡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장애인 이동권 확대를 위한 교통약자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하는 등 정치권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한계도 여전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대선 공약으로 국민의힘당은 장애인 전용 콜택시 증차, 저상버스 확대 등을 내놨습니다. 장애인의 이동권은 시혜가 아닌 권리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보편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국가를 선진국이라 불릴 수 없을 것입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 공약은 선거를 위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정책과 예산 지원으로 반드시 뒷받침돼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은 복지에 대한 권리는 인정한 시민일 수 있어도 노동권이 있는 시민으로 대우받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이 노동자일 수 없게 만드는 각종 법과 제도들이 떡하니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최저임금법이 얽혀 장애인 노동권을 부정하는 것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즉, 장애인 복지 혜택을 받으려면 최저임금을 받으면 안 되거나 장애인을 고용하는 보호작업장 등에서는 최저임금을 안 줘도 되거나 보호작업장에서 훈련생이라는 이름으로 동일한 일을 해도 임금을 절반만 줘도 된다는 이러한 구조 속에서 장애인의 노동권은 평가절하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장애인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은 2020년 기준 37만 원이며 매년 9천여 명의 장애인이 이를 임금으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앞으로 노동시장 변화를 위한 여러 논의가 필요한 시기에 도달했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 세계를 바꾸기 위해서 다른 분배, 다른 노동을 상상해 볼 시기에 도달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노동자들이 공유하는 노동은 비장애인 중심성이나
여전히 생산성 중심이 담론을 벗어나지 못하는 세계에 균열을 내는 사회적인 가치를 함의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라는 것은 결국 많은 이들이 주목할 때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노동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를 통해 노동의 가치를 높이는 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교육제도에서는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에서 특수교육 주요 사항으로 새롭게 다루어지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학업 성취 기준의 적정화, 학생별 장애 특성 및 장애 정도를 반영한 교육 활동 및 일상생활 활동 신설, 통합교육 강화 및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게 맞춤형 교육 지원에 대한 강화가 정책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현재 국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72.2%는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 및 일반 학급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즉 70% 이상의 특수교육 대상자는 통합교육을 적용받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통합교육을 받는 특수교육 대상자들은 매년 증가하고 대다수의 장애 학생이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는 현재까지 일반 교육과 특수교육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으로서 장애 학생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확보되기 어려운 일반 학교에서의 장애 학생과 비장학생을 위한 통합교육을 실천하기에 불리한 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학령기 비장애 학생들에게서 교육 현장에서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애를 이해하고 장애 인식을 개선해야 할 가장 첫 단계인 학령기 학생들에게서도조차 장애인을 더불어 살아가는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이 아닌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이 교육 현장에서 많은 학령기 학생들로부터 시작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학령기 학생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지 않고 이러한 부정적인 상황이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것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통합교육에 대해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합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적절한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고 이러한 상황에 맞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또한 통합에 대한 이해를 통해 대상자들의 장애 정도에 따라 완전 통합을 위한 부분 통합 교육의 실천이 매우 중요합니다. 레거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스포츠 등에 두루 영향을 미치는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 대물림 현상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패럴림픽 레거시는 패럴림픽 대회로 인하여 창출되는 계획적 또는 비계획적, 긍정적 또는 부정적, 유형 또는 무형의 구조와 영향으로서 그 효과가 개체 도시 및 국가의 정치, 경제, 문화, 환경, 스포츠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대물림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패럴림픽에서는 개최 목표와 레거시의 활용 계획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 중 패럴림픽에 대한 레거시 활용 계획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레거시 분류 체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조직위원회, 중앙정부, 평창군, 강릉시, 정성군 등 어느 주체도 패럴림픽에 대한 레거시 활용을 매우 제한적으로 언급했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자인 윤석열 당선자는 저상버스, 중증장애인 콜택시 확대, 스스로 복지 서비스 선택이 가능한 개인 예산제 도입, 4차 산업형 인재 육성 및 장애인 고용기회 확대, 장애인의 예술교육 및 장애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강화,
발단 지연 장애 영유아를 위한 국가 지원 강화 등을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공약들이 이번 평창 장애 포럼에서 주요한 주제로 다루어졌었습니다. 이와 같이 보다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제도와 정책 등을 통해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한 단계 성장시키는 토대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발표자의 2022 평창 장애 포럼 랩업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많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정식 회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마이크는 나오네요. 이 오미크론이라는 중대함 속에서도 이렇게 우리 많은 분들이 모여서 장애에 대한 어떤 이해와 생각을 같이 나눌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서 되게 행복했고요. 또 그리고 이 행사를 만들어 주신 우리 최문순 도지사님 감사하고요. 또 우리 강원도청에서 전 직원분들이 나와서 경로장애과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한 이 행사가 이렇게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많은 고생을 해주신 우리 기념재단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두 분을 들으면서 제가 혼동이 왔어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라는 고민이 좀 생겼습니다. 틀림없이 이곳은 평창이라는 우리 강원도가 낳은 문화유산적 가치, 올림픽이라는 어떤 문화 계승을 위한,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 또 어떤 것을 세상에다 요구하고, 또 이런 좋은 포럼들이 지속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 봐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평창은 없습니다. 지금 이 포럼에 가지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게 과연 우리 장애인분들을 위한 포럼인가, 이게 진정성이 있는 포럼인가는 고민을 하게 됐고요. 제가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칸막이를 막지 않고 세션을 줄여서라도 한 곳에서 하나로 되는 포럼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포럼에는 비장애인이 장애인의 벽을 막는다고 하는데, 이 포럼에는 역시 장애인이 비장애인의 벽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얘기, 그들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얘기를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과연 평창은 이 올림픽과 평화라는 주제가 떠나갈 수 없는 곳이 강원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강원도는 지금 무장의 강원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가 무장의 강원이 되고, 또 많은 분들이 여기를 다녀가실 수 있으려면 여기서부터 먼저 강원이 변환해야 되는 것부터 먼저 의제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좀 어떨까. 그래서 이런 힘들이 한 지역 한 지역으로 옮겨가서 정말로 우리 장애인분들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점차적으로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 포럼을 보면서 이 포럼의 방향성이, 그리고 평창 포럼이라는, 장애 포럼이라는 가치가 맞나라고 고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변화해야 된다. 저는 2017년 9월부터 평창 올림픽이, 패럴림픽이 끝날 때까지 저는 약 2만 36km라는 거리를 장애인분들과 눈보라를 맞고 한번 다녀봤습니다. 이 평창 올림픽 성공을 위해서. 근데 문화적 자산이나 레거시는 우리 스스로 장애인분들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만들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게 비장애인 탓으로, 비장애인들이 관심이 없는 탓이 아니고 장애인분들의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패럴림픽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가치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럼도 올림픽이 개최됐던 평창에서 못하고 왜 강릉으로 와야 되는지에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물론 강릉도 패럴림픽의 중심이긴 합니다. 그러나 연도를 바꿔서, 홀짝을 바꿔서 넘나들어야 되는데, 작년부터 우리는
이곳에서 평화 포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창 포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 평창 포럼을 준비하시면서 과연 우리 장애인 당사자분들과 얼마만큼 소통을 해왔는지, 그냥 본인들의 기준에 본인들의 생각의 색깔을 입혀서 거기에 우리를 쓱 떠밀어서 이런 행사를 준비하는 게 맞는지 저는 강원도에 꼭 묻고 싶습니다. 장애인은 이렇게 돈을 투자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와서 이걸 그냥 장애인분들에게 그냥 주세요. 주시면 진짜 행복하잖아요. 돈이 5억이라는 돈이 2박 3일이라는 기간에 쏟아지는데 과연 이 가치가 나왔느냐는 거예요. 저는 이 포럼이 변환이 없고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이거는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부터 개혁을 해야 됩니다. 우리부터 생각을 바꿔주시고 우리가 이 벽을 닫지 말고 벽을 열고 우리부터 화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이 변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포럼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명확하게 우선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 포럼은 우리끼리의 리그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장소가 돼야 되고 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이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만 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비장애인과 타협 또는 때로는 말씀하신 대로 어떤 강경적인 노선을 택해서라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실현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렇지만 이런 포럼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무언가를 같이 안에 있는 걸 꺼내놓고 공유하고 그 공유성을 통해서 무엇을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틀 동안 벽을 막아놓고 벽과 벽 사이에서 각각의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부터 막아놓은 벽을 비장애인에게 열으라고 하면 쉽게 안 열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포럼을 해야 된다면 우리들의부터 문을 열고 하자. 그래서 이 포럼이 가지고 있는 평창 주제어 패럴림픽 세션 6개 보는 동안 과연 패럴림픽을 문화적 가치를 나오고 그 창출할 수 있는 토론자는 누가 있었는지, 기본적인 평창 장애 포럼이 가지고 있는 게 틀림없이 패럴림픽 성공과 문화적 가치와 레거시를 만드는 거라면 그 주제어가 최소한 70% 이상은 이것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 없이 지속적으로 이 평창 장애 포럼이 이어가고 중심 없이 흘러간다면 아마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평창 포럼은 축소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존하고 우리의 장을 만들어서 우리의 가치를 낸다면 포럼의 주제도 바뀌어야 되고요. 세션의 주제도 바뀌어서 명확하게 우리가 평창 장애 포럼이라는 가지고 있는 가치는 확실히 분명히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동안 나름대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과 삶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시는 건 좋지만 이 평창 포럼이 만들어진 가치는 명확하게 세워놓을 필요가 있겠다는 게 제 소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두서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생각했던 머리들이 하얘졌어요. 어느 날 갑작스레. 그래서 정말 부탁드리는데 이 세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좀 더 우리 장애인 단체와 생각을 공유해서 하나로 만들어가는 세션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저는 이 세션 준비하면서 너무 화가 났어요. 도대체 우리가 여기에 뭐지? 우리가 그들의 소유물인가?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그냥 그려놓은 그림 안에 내가 들어가는 인형인가? 저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이 세션이 가지고 있는, 아니 이 포럼이 가지고 있는 주체성을 명확하게 좀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처음서부터 더 많은 시간 토론을, 평창장애 포럼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된다면 처음서부터 첫 단추부터 확실하게 끼우자. 끼워서 정말 이 포럼이 우리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평창 장애 포럼을 만들어야 된다면 우리가 좀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도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좀 안 좋은 말을 했는데요. 근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돌아보지 않고 세상이 요구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권리를 찾으려면 우리부터 이 권리의 행위가 맞는지부터 정확하게 짚어서 함께 한다면 이거보다 더 많은 세상, 이거보다 더 좋은 세상으로 우리 틀림없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박 3일 동안 이 포럼에 참여해서 열띤 토론도 해주시고, 제가 가장 좋았던 건 보고 싶었던 분들, 그리고 반가웠던 분들하고 잠깐 만나 대화하고 그 소통하는 곳에 우리가 많은 것을 얻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강원도 장애인단체 연합회로서 강원도민을, 우리 강원도 10만 장애인을 대표해서 먼 길을 달려오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하고요. 이 토론회 장이 앞으로는 정말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을 이제는 막아놓지 않고 열어놓고 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끝나면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내년에 다시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평창 장애 포럼 발전 방안으로 이야기가 넘어갔는데요. 혹시 두 분 패널 중께서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나 아니면 정체성에 대해서 언급하실 내용 있으면 잠깐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다시 마이크를 잡은 윤성민입니다. 제가 지금 뭐 이렇게 세션을 준비하고 이렇게 어제, 엊그저께 이렇게 발표를 쭉 듣고 돌아보면서 우리의 좀 생각을 통일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좀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특히 이 어느 세계보다도 우리나라의 장애 인식이 변화가 상당히 더딥니다. 이러한 장애 인식의 변화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제가 대학에 있지만 이 교육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한 예로 이 이야기가 좀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나라는 가까이 있지만 우리가 옆 나라에 대한 인식이 일제시대에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3세대, 4세대가 흐르더라도 일본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부정적이죠. 그러면 이러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짧게는 몇십 년, 길게는 몇백 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인식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아까 전에도 언급한 교육에서 이 가정이라는 조그만 사회에서 그 다음 번으로 나가는 가장 기초적인 사회가 바로 학교라는 그러한 사회인데, 이 학교 안에서도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들의 차별 그리고 또 인식 개선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 우리 모두가 지금 장애인복지법에서는 15개의 장애 유형이 있고, 그리고 이번 포럼에서도 강조한 노동권이라든지 이동권이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이러한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중도 장애가 10명 중에 9명 정도가 중도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학교에서의 교육받고 있는 장애 당사자들, 학령기 장애 학생들에 대한 변화가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또 우리의 또 이러한 또 어필하는 거나 운동하는 그러한 것들이 교육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대형 마트에 가보면 장애인 주차시설이 아주 좋은 곳에 있죠. 이 좋은 곳에, 좋은 위치에 있는 이유는 법이 바뀌어서 그래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저도 마찬가지고 거기에다 주차를 못하는 이유는 제 머릿속의 인식은 장애인 주차 구역이라는 생각보다는 벌금을 몇십만 원 내야 돼. 그러한 인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지금 아들이 지금 막 이제 중학교로 올라갔는데 저희 아들한테 물어보면은 아빠 이거 장애인 주차 구역이잖아. 여기는 장애인 분들이 주차하는 곳이잖아. 그 벌금을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불과 한 세대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인식이 변화한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서로 더불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사회를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학교 교육에서 이야기하는 통합 교육이라는 것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교육인데도 장애인들에 대한 불신이 비장애 학생들에게서 퍼지고 있어요. 통합 교육이 안 좋은 걸까요? 통합 교육은 반드시 실천되어져야 할 이러한 교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식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은 다양한 교육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대부분 다 성인이지만 많은 활동을 할 때 이러한 교육적인 거, 우리의 후세대들을 위한 이러한 교육적인 면에서도 항상 생각을 하시고 어떠한 활동을 해주시면은 우리의 미래의 장애인들의 이러한 사회는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더불어 나갈 수 있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창 장애 포럼의 정체성과 나갈 방향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리를 만들어서 토론을 좀 이어가야 될 것 같고요. 시간 관계상 우리가 이제 의사소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그 분임 세션을 보면 어떤 의미에서 좀 같은 것 같기도 하면서 또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들도 있고 그래서 좀 우리가 정리해주는 자리가 필요한데요. 시간 관계상 많이 논의를 못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한 분당 한 2분 정도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방향성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네. 예. 평창 2박 3일 동안 이제 마감하면서 저희는 이제 세션을 다 보지는 못했고 이렇게 이제 나눠서 하다 보니까 하지만은 우리가 왜 포럼을 해야 되고 왜 이렇게 장애인들이 이렇게 여태까지 이 지역사회에 살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배제된 삶, 수용시설에 갇힌 삶 이런 사람들밖에 살 수 없었던가를 생각해 보면은 이 사회가 아직까지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이 아까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지만은 너무 우리가 인식 개선 교육도 지금 하고 있지만은 너무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대상으로 교육을 해봤자 어떻게 보면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저는 실정이라고 봅니다. 어려서 유아 때부터 제대로 된 그런 장애 인식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문제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아무리 좋은 법,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놔도 거기에 맞는 예산이 동반되지 않으면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예산 없이 권리 없다는 그런 우리가 투쟁하고 있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만큼 장애인들을 어떻게 보면은 전시품으로 또 자기 정치인들은 선거 전시품으로 이렇게 만들지 말고 실질적으로 법과 제도와 예산이 같이 동반되는 그런 정책들로 앞으로 대한민국이 이 장애인 복지가 구축하려면은 그리고 지역에서 같이 살려면은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려면 그런 것들이 동반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임 교수님 1분 정도로만 짧게 정리해 주십시오. 네, 이정식 회장님. 이 평창 장애 포럼 변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창 패럴림픽이 하나된 불꽃, 하나된 열정이었어요. 이거 우리 스스로가 하나가 안 되면서 세상에 어떠한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이분배적으로 이 민심은 갈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게 비장애인들 또는 돈을 가진 자들이 노리는 수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 스스로가 망각하고 개인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 플레이는 어느 한계점에 올 겁니다. 그래서 이 포럼으로 정말 하나 되는 마음을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럼이 정말로 진정한 우리 장애인들의 어떤 삶, 이 올림픽이 가지고 있는 가치 이런 것들이 하나로 어우러질 수 있도록 오늘 이 포럼의 장이 내년에는 저는 또 평창 포럼이 만약에 내년에 된다면 제안 한번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힘들게 하루 종일 세션에 참여하신 오후에 왜 관광을 가야 되는지 틀림없이 세션 시간은 오후에 세션으로 주시고 오전에 관광을 해도 되는데 굳이 왜 하루 종일 이 세션 하시고 참여하시고 활동한 이후에 꼭 저녁에 마치 시간 짜집기 하듯이 그렇게 계획을 짜야 되는 건지 틀림없이 좀 여유 있게 해주세요. 여유 있게. 본인들의 시간대 본인들에 맞게끔 짜는 프로그램보다는 정말 장애인을 배려하는 프로그램, 장애인분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전부 다 몇 시간씩 앉아 계시고 이쪽 포럼 저쪽 포럼 왔다 갔다가 들으시다가 뭐 실시간도 없이 바로 여행하러 나오세요. 뭐 코스 하나 저 정해놓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참여율이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남는 돈은 다 어디 가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향후 이것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좀 사전에 당사자분들하고 당사자 단체들 여기에 협력기관들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이 행사가 저녁 때 세션이 끝나면 전부 다 집으로 보낸다. 이거는 어쨌든 올림픽이라는 축제의 한 연장선이라고 보는데 이 세션이 끝나고도 즐거워야 되는데 형식에 맞는 그냥 꼭지 한두 꼭지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이 자리에서 다 함께 즐기고 다 함께 웃고 다 함께 웃을 수 있는 이런 장이 만들어지길 저는 간절히 한번 바라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스포츠, 무브먼트, 캠페인 이 단어들은 한국에서 운동이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평창 패럴림픽을 계기로 해서 장애인 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를 통해서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안전한 사회 통합이 이루어지는 바탕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 자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랩업 세션을 통해서 다양한 얘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함께 배우고 나란히 뛰기 위한 우리의 변화라는 주제로 얘기 나누면서 그동안의 다양한 정책 발전을 위한 얘기와 다르게 과연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장애인 정책 발전을 위해서 어떤 역할들을 장애인 스스로가 해야 하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자리로 이동 중이신데 함께해 주신 좌장님과 패널 여러분께 여러분 뜨거운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잠시 모두 마무리 짓겠고요. 잠시 후 11시부터 폐회식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잠시 휴식 후에 폐회식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5분 뒤에 다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